전시회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한 100명 오늘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읍시 신태읍입니다. 신태읍이고 신태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 역사 유적지로 유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소개는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좀 이따가 해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몇 번 이렇게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멀다고 해서 잘 안 오십니다. 일단 마음 자체가 저거 그러니까 멀다 느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와보셨다 안 와보셨다 그죠? 그래서 멀긴 먼 거죠. 저도 집에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가깝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2023년이잖아요. 저는 이제 작업을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 주최 측에다가 2023점을 하겠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다 하지 못했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볼 수는 없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야 되는데 계속 집에서 또 여기 와서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플래카드 보면은 하나 둘 셋 통섭 서지말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통섭 예술인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통섭을 썼고 그 둘셋이 23년 1923년에 둘셋이고요. 하나는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하나 둘 셋인 거예요. 사실 전시를 1월 1일부터 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또 설날이기 때문에 안 하는군요.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됐고요. 여기 옛날 지명이 서지말이네 서지말. 그래서 통섭 서지말에서 난다 했는데 통섭이라는 것은 뭐냐 한국연의 경계가 없이 두루두루 다 섭렵하고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통섭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또 넓게 생각하면은 저는 모든 분들이 예술인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됐든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통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여기 장소에 대해서는 여기 관장님한테 잠깐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해주시죠. 관장님은 아니고요. 네, 소개해주세요. 저는 관장님은 아니고요. 정읍시 상암문화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입니다. 네. 신태희는 처음 오셨죠? 옛날에 일제 시대 때 그 이쪽에서 신통거리 태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호남선이 1912년에 개통이 되고 1914년에 신태인역을 개통을 하면서 생긴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조만한 그런 동네, 서지말이라는 동네가 신태인으로 일제 강점기 때 생겨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자그마한 그런 읍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1928년에 일제 시대 때 그 쌀창고로 쓰다가 2017년 11월에 정읍시 상암문화센터로 살짝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아픈 역사를 문화공간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오셔가지고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2020년에 처음으로 전시를 한번 하게 된 게 우연한 동기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우리 정수연 작가님의 마지막 전시가 11번째. 그래서 작년에 11번의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시골이지만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가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정세 선생님이 열심히 여기 오셔서 작품 활동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그 행정 업무가 많아가지고 조금 신경을 못 써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질문으로 살짝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다음 주 시청에서 오시죠? 다음 주.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시청 행사로 부른 노래에 대해서 아주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분이 오신 건 아니지만은 지금 서울에서 이제 저랑 같이 CEO 과정을 했던 네 분이 오셨어요. 동호작가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오늘 좀 듣게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간희 회장님한테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수연 통섭화백님의 작품 전에 우리 CEO 과정 같이 했던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나는 경찰대학의 명예교수입니다. 경찰 간부를 35년 교육을 한 사람인데, 오늘 이 뜻깊은 정욱 씨의 신태훈 아까 잘 소개를 해줬는데 이 뜻깊은 자리에 더군다나 문화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쁜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곡하는 우리 가곡을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서 더 기분이 좋았고, 오늘 다시 한번 통섭예술인이 이 뜻깊은 자리에서 2023개의 작품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그 아주 굳은 의지, 멋진 의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신태인을 더 빛나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정수연 화백의 그런 작품 세계가 좀 더 힘차고 멋진 그런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광주에서 우리 이근희 작가님 오셨어요. 잠깐 인사해 주시죠. 이름이 비슷해. 마스크 벗으시죠. 저는 이제 우연히 작가님들이 정수연 작가님 알게 된 걸 처음 이제 데뷔를 했고요. 제가 이제 5월달에 뉴욕에서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와서 조금 전시하면서 여행을 어떻게 하냐는 제안을 좀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아마추어도 아닌 취미생활로 했었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사양을 좀 하다가 이제 문인화로 좀 입문한 지 10년 됐고요. 그래서 우리 것이 좀 좋고 또 여유롭고 좀 여백이 좀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통화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뉴욕에서 같이 함께 얘기한 저는 영광이 됐고, 저는 이제 거의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교직에 계속 오감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정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해서 지금 뉴욕을 거기 여행 겸 간단하게 여기 가서 제가 하고 있는 걸 전시를 해볼 계획으로 좀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마어마한 2023점이라는 거에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을 이제 와서 더 이해하게 됐고, 엄청 다작을 하시는 우리 작가님들이 어떤 작품의 유형인지 보고 싶었고, 그런 시간을 좀 내서 두개나 봤습니다. 제가 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직 그 틈틈이 저는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시간 조금씩 내가지고 취미생활을 했던 거라 거의 따라가지 못할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블로그라는 작가님 작품들을 앞에서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고요. 어마어마하고 그 연적에 제가 김선영이라고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로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뉴욕하고 LA를 한 2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 다 교포분들 댁에서 묵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뉴욕에 갔을 적에 거기 그 주인분,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또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이제 협약을 맺고 내년 5월 달에 뉴욕에서 전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저분이 그 친척분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5월 달에 전시하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팀하고 같이 전시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됐었고, 광주 사시잖아요. 그래서 가깝고 그래가지고, 잘 구경 오시라고 했어요. 한번 뵐겸 해가지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같은 그 하루.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 곳까지 저희 남편의 작품을 구경하시느라고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집에서 정말 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저 결혼할 때는 몰랐었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줄. 근데 이제 저는 미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저랑 결혼했더라고요. 미술 나온 사람이랑 같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싶어서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그냥 틈새를 이용해서라도 집에서 전에는 이제 LG 다니셨으니까 바쁘셨으니까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렸어요. 잠도 안 자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도 그림 그리고 하여튼 틈새 회사 갔다 오면은 바로 그냥 넥타이만 빼놓고 앉아서 그림 그리시고 그런 식으로 틈틈이 이게 여기 있는 작품들이 한 2007년도 그때부터 한 2006년도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용인으로 이사 가면서 작업실을 큰 거를 하나 얻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림들이에요. 이쪽 거는 다 초창기 작품이고 점점 비구상으로 가가지고 그동안 본인이 열심히 한 거를 넓은 공간에서 하고 싶었는데 인사동에서는 이런 정도 빌리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 여기 사장님을 알게 돼가지고 사장님이 또 이렇게 좋은 장소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제 외부에서는 저희가 좀 화랑을 했었는데 화랑을 했을 때는 우리 이제 화랑에서 계속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외부에 나와서 하기는 처음이에요. 1회예요. 전시 1회. 아산에서도 하긴 했는데 거기는 아산은 좀 작게 했고 여기에서는 그냥 거기 아산하고 한 3배 정도 한 것 같아요. 3배 정도. 그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대해서 저희 남편이 아마 더 열심히 앞으로 이제 작품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머릿속에 그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학부모가 있으면 계속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 훈련인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술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제가 2004년도까지 LG를 다녔고 22년 다녔고 2005년도에 첫 개인전을 했어요. 회사 나온 이유 중에 이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LG에서 너무 잘 배운 거예요. LG 많이 컸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배우면서 후배들한테 그 LG에서 배운 것을 알려야 되겠다. 나와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을 계속 회사 다니면서 했었는데 이제 마음껏 해보자. 2가지로 해서 이제 나왔었고요. 2005년도에 첫 개인전 했을 적에 2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가 뭐냐면 미대 나왔냐고 질문 받았고요. 2번째가
LG 다니면서 언제 그림을 그렸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데 LG 다닐 때 너무 바쁜 거죠. 제가 또 이제 무역 일을 했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출장을 다니니까 해외 가면은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들을 볼 기회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못 보는 거. 그게 저한테는 무지하게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미대 나오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나왔다고 해서 얘기하다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답하는 게. 그래서 전공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전혀 공부하지 않은 것. 그게 제가 이제 전공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평가할 적에 뭐 학력이나 또 뭐 지연 뭐 여러 가지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거다. 제가 이제 통섭이라는 단어를 2005년도에 만나서 쓰기 시작했는데 통섭이라는 게 사실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고 모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따질 거 없다는 얘기죠. 뭐 너 전공 뭐 했냐.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이 짧은데 전공을 많이 하고 싶더라도 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서너 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특이한 경우고 또 그렇게 전공한다고 해서 또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모르는 게 더 많은 인생인데 계속 배우면서 도전하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피카소 같은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저기도 써있지만은. 그래서 기회만 되면 제가 미술을 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라든지 미술에 대한 정보는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여기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관객들이 어떤 스타일이 좋다면 제가 저런 걸 한 1000가지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 스타일이 뭐냐 물어보는데 저는 스타일이 없어요. 사실은 스타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이거죠. 다 할 수 있다, 그죠? 다 표현하는 거 아니지만은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작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디지털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의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많죠? 좀 10년 정도 됐어요. 그럼 하루에 300개면은 한 달에 얼마예요? 10,000개 정도 되죠. 1년에 10만 개. 좀 100만 개 정도의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 거보다 이제 앞으로 만들 게 더 무궁무진한 거죠. 이거 만드는 데 1, 2분밖에 안 걸려요. 마우스로 이렇게 끄딱끄딱 하면 돼요. 저는.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유학 캠퍼스 철에다 인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작품으로 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제가, 여기 센터에서 이제 작가한테 카탈로그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카탈로그는 금방 소실이 되잖아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카탈로그 많이 주워오지만은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용적인 걸 택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자. 그래서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달력에 있는 그림을 이게 파일이 있잖아요, 그죠? 파일을 인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3가지 사이즈로 인쇄를 할 거예요. 이게 70cm, 70cm인데 1m짜리, 1m 30짜리가 있습니다. 1m 30짜리는 승용차에 안 들어가요. 커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사이즈인데 저기 걸려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작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디지털로도 하고 아날로그도 하고 그러죠. 지금 이제 또 뭘 준비하냐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어요. 그것도 다른 거예요. 이건 컴퓨터로 하는 거지만은 인공지능은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실제 로봇 팔이 붓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차원이죠, 그죠? 인공지능의 범위가 되게 넓은데 이제 그것까지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L전자를 20여 년 다니다 보니까 IT라든지 기계 쪽에 많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된 것 같아요. 통섭이라는 것은 경계가 없다, 한순간에 경계가 없다 그런 뜻인데 저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따 여기 끝나면 달력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달력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여기 나온 그림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1년 동안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판매된 거의 40%는 여기 이제 서지말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는 센터예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장학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달력을 가져가시면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주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 그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007년 무렵에 우리 동네 이제 공사장에 남은 합판이에요. 합판. 그리고 페인트가 반쪽에 남았어요. 하얀 게. 그리고 이거는 철근 이렇게 구조 연만 이음새죠, 그죠? 이걸 주워가지고 바닥에 놓고 물을 뿌려가지고 녹으로 만든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을 이용한 작품이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물리적인 현상, 또 화학적인 현상을 이용한 작품인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작품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쓰레기통이라고 해도 이제 재활용도 많잖아요. 거기서 많이 주워가지고 사람들이 버리는 거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 하나가 딱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버릴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가져가서 작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4개는 똑같이 저런 방식으로 인쇄를 한 거예요. 인쇄를 했는데 그 쌀은 뭐냐면은 작년 7월 달에 전주 제가 이제 민미협이라는 단체 소속인데 그게 이제 좀 서울 지부고 전주 지부에서 전국 민미협 전시를 해요. 돌아가면서 이제 전국 민미협 전시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쌀이었어요. 쌀.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고민했죠. 쌀인데 뭐를 표현하면 좋을까? 보통 이제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밥상을 그린다든지 뭐 그죠? 쌀알을 그린다든지 농부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자. 그래서 선택한 게 쌀입니다. 이거 보면 쌀이라 그러지 누가 볼이라 그러는 사람 없죠. 그죠? 확실한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SNS에 올렸더니 외국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뜻을 모르지만은 이 형상, 이 조형미가 있는 거죠. 추상적인.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한글 가지고 이 추상 작업을 많이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에 대한 관심들도 많잖아요. 이게 상당히 조형미가 있다, 이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컬러를 다 바꿔가지고 시리즈로 만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가 쌀 보존 창고였기 때문에 전시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드리기로 했어요. 이 작품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보지 말고 서서 보셔도 돼요. 자, 이 작품은 이 제목이 코스모스인데요. 우주를 표현한 거고 이 그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리를 가까이 했다가 멀리. 그래서 약간 힐링이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 시리즈예요. 제가 이렇게 원으로 된 걸 많이 하거든요. 컴퓨터 작업으로.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다 인쇄할 수는 없죠. 이게 다 코스트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의 십자가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크로스가 많이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수원교구 소속 미술가 모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시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성물 성화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관한 주제를 항상 요청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을 별로 안 갖고 있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모양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컴퓨터. 그래서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품했던 작품이 되었어요. 여기 있는 10개 작품은 이제 여기 와서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 올 적에 빈 캔버스를 20개를 갖고 왔어요. 이게 50호짜리인데 여기서 틈틈이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공간이 없어가지고 작업을 못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야말로 추상 작품이죠.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있겠지만은
이 상태로 완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추가로 더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그리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감을 여기다가 바르고 이 캔버스를 서로 찍어가지고 데칼코마니 같은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이제 흐른 자국들 있잖아요. 물감을 여기다 묻히고 중량에 의해서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죠, 그죠? 재질을 뭘 쓰냐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쭉 있는데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거 없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왜 마음에 드세요? 색깔 좋아하고 여기는 좀 편안하고 좀 아기자기하고 뭔가 좀 그런 섬세한 느낌 나고 또 이건 이것대로 재밌고 그 작품은 살아 보는 분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느 게 좋은 작품이라도 없고요. 우리 개인들한테 좋은 작품은 나한테 마음에 드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겠어요. 그렇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마음에 듭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좀 약간 색깔이 선명하면서 뭔가 한산 때도 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좋아하고 이거는 블루 컬러로만 한 건데 겨울에 플라타나만 플라타나스 줄기처럼 그런 모양이 나왔죠. 요건 상당히 이제 온화한 색깔로 했는데 세심한 아기자기하고 아기자기하고 이거는 물감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감을 얼마큼 쓰냐가 또 많이 다른 효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진 작품인데 제가 2007년도에 이 사진전을 했었어요. 사진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근데 포토샵이라는 걸 처음 만나가지고 포토샵을 이렇게 조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도 했다. 그걸 보여드리고 근데 요 밑에 이제 제주 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간희 그 회장님 우리 동료들이 사오신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키마우스잖아요. 이렇게 형체 있는 거를 구상이라고 그러고 형체 없는 걸 비구상이라고 해요. 근데 비구상에서 완전히 이해 못할 작품들 저런 걸 이제 추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이런 것도 그랬는데 지금은 추상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추상도 워낙 범위가 넓은데 추상이 마음에 들고 제가 11월 달에 미국을 갔더니 이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미술관하고 갤러리를 방문을 했는데 거의 다 추상 작품들만 전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미술 그냥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풍경화라든지 정물화라든지 인물화 이런 거 보고 잘 그렸다 이러잖아요. 그걸 왜냐면은 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미술사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전부 이 추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그저께 전주에서 목사분들이 이제 7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그림을 설명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목이 로드 투 더 헤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이 낙타가 부자를 상징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기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바늘기라는 게 우리 말로 바늘기가 아니고 그날의 지명이라는 이제 그런 선도 있고 그런데 어떤 간에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는데 낙타도 큰 거예요. 여기 좀 다리가 쭉쭉 연결돼서 이게 다리 공통인데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돈과 시간 이게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거인 거죠. 여기서 부자가 이런 뭐랄까 고난을 겪고 천국을 가려고 그런다. 근데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미 천국에 온 사람 또는 아니면 지옥에 온 사람인데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진짜 들어오는가.
천국을 지켜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낙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이미 죽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분이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가격이 얼마냐고. 사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말해달라고 해서 이제 500만 원 얘기했어. 500만 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뭐.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 교회 다니시는, 저도 이제 가톨릭이지만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고객으로 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좋겠다. 그죠? 뭐 더 크게 하면 이제 교회 같은 데도 납품도 가능한 거고, 또 뭐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계 쳐진 거는 달리의 어떤 시계 그림, 이런 데서 아이들을 체험해 오는 겁니다. 되게 멋있어요. 아, 그렇죠. 아주 그런 많이 하시더라고요. 멋있게 아주. 저는 원래 이제 전시할 적에 가장 책을 아니면 직접 와서 작업하는 거를 거는 스타일인데 옛날에 이런 거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건 사람인데 요거 사람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람. 요거는 뭐예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덟 사람. 이것도 사람이에요. 아홉 사람. 7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이. 부자들의 요 십자가. 네, 십자가도 있죠. 십자가도 있고. 아, 너무 멋있어요. 그 여기 지금 피라미드도 있죠. 피라미드. 네. 인간이 세운 아주 큰 유산. 요거는 뭐예요? 작은 그림. 돈인가? 이게 돈이죠. 달러를 이렇게. 이것도 저 달라. 네. 이 십자가인가? 네, 십자가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당시 제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걸 그렸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좀 특이하다. 영감이 와야지. 네. 영감. 이거는 2000세대도 작품인데 우리 지리산 가을 구경을 좀 다 하시는 작품이고 이것도 2004년인데 이거는 이제 천지창조라는 제목인데 뭔가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린 것 중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게 요거는 우리 동네 그 쓰레기통 버리자리 이런 거는 깨진 저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프린트가 되게 있던 액자였어요. 근데 저는 저런 거 보면 아주 완전히 좋은 소재다 생각해서 주워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뭐 다 액자들이 없죠 대부분이. 근데 요새는 아니지만은 보통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액자는 깨끗하고 여기만 칠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범위를 넘어서 그리는 외국 작가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작품 보면 상당히 창의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본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걸 구해가지고 많이 해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평면으로 보는 것도 느낌이 달라요. 액자에 놓을까?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제가 2004년도에 LG 사민적에 북경에 출장을 가가지고 호텔에서 그린 거예요. 시간이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조그만 거 사가지고 와서 4개를 그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액자한 거죠. 요거는 이제 꽃이죠. 사실 이거는 뭐 초등학생 그림 같은데 이런 그림들이 또 인기입니다. 어린애 같은 그림. 그래서 이제 그림을 거꾸로 걸어놓은 건데 거꾸로 걸어놓어도 멋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위치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림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퍼, 종이에다가 그림 물감을 칠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캠퍼스 헝가업에다 했는데 작년 제가 11월 달에 뉴욕 갔을 적에 그때 이제 거기서 작업을 집에서 하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캔버스도 좀 가져왔지만 종이에다 작업을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액자는 이제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그래서 뭐 원가는 얼마 안 들었지만 작품이잖아요. 제가 피카소처럼 유명해지만 이것도 뭐 그죠? 몇 백만 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럼 어디서 피카소가 될 거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피카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올리잖아요. 그림 멋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데서 찍은 거를 많이 이렇게 알리는 거.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작가로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많은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연예인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좀더 프린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디지털 작업인데 제가 아까 그래서 이걸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작가가 다 디지털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취미에 맞아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 이 대표님도 기네스북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0가지를 한꺼번에 인쇄해서 전시하는 거예요. 오늘 공간을 빌려서. 그럼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자신하고 있어요. 제가 물론 작업도 많이 하지만은 제가 컴퓨터로 만드는 작업만 갖고 해도 세상 깜짝 놀라십니다. 이걸로 옷만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패션 쪽으로 제 작품을 하려고 동대문 우리 협동조합 거기 조합원들하고 얘기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모자부터 신발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판매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중요한 건 이제 콘텐츠가 무자료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아이디어를 내서 뭐 집 쓰는데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카페트 처리예요. 약간 두꺼운 처리예요. 거기다 인쇄를 한 거예요. 그 모든 머터리얼에 다 인쇄가 가능하죠. 저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리즈로 컬러를 다 바꿔가지고 한 30개를 전시를 했었어요. 이거를. 이게 조각을 조각할 때? 예, 그래서 토르스라고 해가지고 머리 없는 몸통을 토르스라고 합니다. 토르스 작품을 헤어 작품을 컴퓨터로 변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다 무늬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컴퓨터로 마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캔버스를 저렇게 나무 프레임을 해서 보통 사서 하는데 이게 1000원으로도 팔아요. 1000원으로도.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1000원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1000원으로 하려면 이게 9m까지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프레임을 하면 되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2007년도 저지었던 카탈로그를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누구 2007년도. 네, 공식적으로요. 네, 옛날에. 늦게 오래됐죠, 그죠? 아니 저 머리 없는 작품이라는 그런 장르가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 누가 이렇게 이제 뭐 그리스 시대 같은 데 보면은 조각을 만들었는데 이제 깨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깨진 거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깨진 건데 이게 이제 유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거를 이렇게 데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머리 없는 몸통을 토르소라고 그럽니다. 토르소. T-O-R-S-O. 토르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데센하는 사람들은 토르소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갖고서 생각하거든요. 멋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쪽 방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부분을 해놨어. 그러니까 동안. 아니 나는 원래 무슨 부분을 하는데 올 사람 나오니까는 내가 그냥 막 입고 그냥 밥 먹고 막 그런 애들 완전히 부분으로 돼 있었어. 이 대표님 가셨어요? 아니야? 아까 지역에 하나 있잖아요. 오해를 할 뻔했다. 그냥 정말 나는 어제 그냥 부분으로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작품은 딱 1년 전에 그렸던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사이즈가 100호짜리예요. 보통 이제 화가들이 그림 그릴 적에 큰 그림에 속하는 게 이제 100호짜리입니다. 이거 차이 안 돼가지고 일반 책용차이는. 이 작품은 이제 어떻게 해서 컨셉이 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눈에 익은 작품이잖아요. 네덜란드 화가 베르미어라는 작가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이죠. 이게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게 원화는 이렇게 조금이에요, 원화가. 저건 이거 크잖아요. 제가 이거를 인쇄를 하는 거예요, 인쇄. 인쇄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서 이걸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수영 개인들하고 왔는데 보면 그림이 다 이상하고 못 보던 스타일이니까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 이름을 알던 모르던 간에 좀 익숙한 그림이 하나 있으면 내가 봤던 그림,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10몇 년 전에 서울에서 이 명화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팀.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 원래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해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보면 무지하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박물관에서 전부 찍은 거예요. 이게 아주 전문 우리 PD 선생님처럼 찍은 거를 엄청난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대박이 났었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박물관 가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초대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까지 온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들은 거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이 컨텐츠를 다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업시에다가 이걸 보여주고, 정업시에도 이런 전시를 한번 해보자. 그럼 전 세계에서 올 수가 있어요, 전 세계. 특히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무지하게 교육자료로 좋은 거고요. 진주 비거리를 한 소녀. 그런데 명화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럼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보면 이게 원래 랩핑돼 있던 거를 뜯지 않고 제가 색칠한 거거든요. 이게 제 작품이에요. 이 자체가. 그죠? 이거를 우리가 대한미술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오리지널 원하는 요번에 작잖아요.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죠, 그죠? 프린트한 거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제목이 나의 소녀, 이 제목은 안 써놨지만 이제 나의 소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의미를 설명해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칼날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추상을. 물론 이제 그냥 자기 심상으로 마음속에서 할 수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어떤 사물을 본 거로 이거를 내가 이 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상이 나오는 거예요. 추상을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형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변형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이게 원숭이잖아요. 행복한 원숭이야, 제목이. 이게 2009년도에 그렸던 작품인데, 더운 여름에 그렸어요. 더운 여름에. 뻘뻘 그리면서 그런데 3개를 시리즈를 그렸습니다. 여기 이제 2개는 저 안쪽에 있는데, 제가 원숭이띠인데, 원숭이가 더운 여름에 풀장에 있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내놓고 시원하겠죠.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하고 사탕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행복한 원숭이. 영어로 해피 몽키. 그죠?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여기 와서 그렸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큰 그림, 액자 있는 그림은 여기 원래 여기서 수정하는 그림이에요. 이거 옮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첫 작업을 했는데 제목이 폭포.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물방울이 퍼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다. 일로 들어오시죠. 아까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작가를 진짜가 엄청. 원래 이 공간에서 이제 주민분들이 와서 수업을 받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뭐 장구도 배우고 뭐 판소리도 배우고 하는 거고요. 제 작품 중에 이제 이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캔버스를 이렇게 베고 그다음 캔버스를 색칠해서 이제 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신성희 작가라고. 근데 제가 그 작품을 이제 옛날에부터 보면서 아이디어가 참 좋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따라서 해본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 색깔하고는 다른 색깔로 했는데,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캔버스를 어떻게 해요? 이게 캔버스 잘라서. 이게 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 다른 걸 캔버스 올렸다가. 천을 감은 거죠. 진짜 어려운 작업. 너무 어려워. 이게 상당히 그쵸, 수공이 들어가는 작품인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평면 헤어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긴 다 이제 회색 톤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그림이 이렇게 무채색 톤으로 가면은 질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컬러풀한 거는 보면은 와 하지만은 오래 두고 보면은 이게 실증이 나요. 근데 이런 거는 실증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이 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좀 뭐 어수선하게 보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이런 스타일만 가지고 사이즈 다양하게 컬러 다양하게 만들잖아요. 저것만 갖고 수백 점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또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하나의 샘플인 셈이죠. 제가 관객들 반응을 봐서 어떤 게 좋습니까 하면은 참고를 하는 거죠, 제가. 뭐 그걸 꼭 따라서 한다기보다도. 좀 여기 네 작품도 이제 여기 와서 작업한 건데요. 여기 와서 이제 이걸 20개를 작업을 했어요. 많이 갖고 올 수도 없어요. 이 부피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예, 이거 아주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들 이제 해보니까 참 재밌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컬러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사실 여기서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왜냐면 물감 흘릴까봐 조심하고 등등이 있어요. 사실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에서 하면은 진짜 다채로운 그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걸 캔버스 담았던 그 화장지다. 자, 여기 요 작품하고 저 작품은 하트, 심장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원 카톨릭 미술가의 그 성물 성화 할 적에 그 심장,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는 2점을 출품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손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멀리서 보면 아주 눈에 확 띄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져왔다가 여기서 좀 더 그린 건데 물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중간을 한 거예요. 이것도 물감을 캔버스에 놓고 찍는 거예요. 캔버스를 서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이것도 십자가, 이것도 성화전에 냈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으로 하는, 스트라이프로 하는 작품들은 무지하게 많이들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크면요, 상당히 그 압박감을 줍니다. 또 단순하게 2줄, 그냥 3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지하게 사람들한테 큰 압박감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도 좀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나나를 모형을 대고 그린 거예요.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사람 모양처럼 돼 있어요. 이게 꽃갈 모자를 쓴 사람, 그죠? 팔, 다리 이렇게 신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도 마찬가지로 쓰고 나서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제목을 붙이고 시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은 그게 우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술을 웃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바이올린입니다. 미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이. 그래서 모든 게 그렇죠. 아, 그렇죠. 뭐 내가 만든 건축물도 좋다고 우기는 거잖니까, 그죠?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모형 그 바이올린 그 껍데기 가지고 했는데 이거 제목이 이제 하모니거든요. 이게 2008년도 작품이네. 제목이 하모니인데 이 바이올린이 여러 개 모여서 하모니를 만들듯이 이 인간도 이게 하나의 인간의 머리라고 보면 되죠. 이 해골을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은 모여가지고 하모니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보면 현실은 서로 싸우고 뭐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오방색, 뭐 대부분 오방색을 뭐 다 쓰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오방색 가지고 색동 느낌이 나게 해본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사실 저는 이런 스타일 그림은 안 좋아해요. 그러면 공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딱 맞춰야 되고 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색깔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아름다운 느낌이 든다. 어떤 거요? 그죠? 요거 두 개?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어느 하나를 그렸는데 어떤 너무 큰 의미가 부여된다. 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추상 작품이죠. 요새는 이제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의미 없는, 뭐 저기 뭔가 하는 거를 많이 그리는데 이런 거 감상할 때는 그냥 색깔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이런 터치가 마음에 들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아주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평가하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죠? 아니 세계 지도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초등학생을 놓고 할 적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하는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상상력을 동원시키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피카소 그림을 차용을 해서 한 거예요. 피카소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섞은 건데 제가 이제 피카소 닉네임이 피카소인데 이제 이런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앞으로 피카소처럼 원래 그림을 모형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한번 시리즈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크게. 그럼 그 자체도 재미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설명해봐. 아, 여기 좋잖아. 이거 좋다. 아우, 너무 추워가지고. 저 음악 좀 잠시 해주세요. 음악 좀 꺼주세요. 야, 이런 거 멋있잖아. 이런 거 아주 이런 거 좋아. 금방 있으면 항상 달리고. 예, 금방 나. 좋잖아. 아니 이런 거 선생님. 여기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 선생님 거기 계시네. 난타? 자, 제가 아까 재활용에서 작품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하는데 이게 이제 큰 거를 갖다서 하는 거예요. 약간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제 작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요. 이 전시가 이제 25일 날 끝나고요. 26일 날 충북 음성으로 옮깁니다. 다 똑같이 옮기는 건 아니고 일본식으로 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작업을 구상할 건데 거기는 여기보다 좀 커요. 그때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월, 4월 이렇게 쭉 할 거니까 거기 볼거리가 많습니다. 음성이면 여기보다 훨씬 가깝습니까? 가깝죠. 가깝지. 거기 갔을 때또 문경 한번 가야 되겠네. 되시고 또 썰렁해? 귤 먹었더니.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제가 소개를 하게 돼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 작품 보시면서 정선이 이런 작품 하는구나 이제 아무튼 뭐 기억을 하시겠죠?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니 여기 미래자산 이사장 한 말씀 하라고 그래. 그럴 거예요. 미래자산은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자산 관련된 그 모임을 했잖아요. 수업을 받고 그랬는데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술도 자산으로서 큰 역할을 엄청난 자산이지. 분야다. 그래서 물론
물론 제 주변에도 다른 작가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가까이 제가 있으니까 저를 활용하셔가지고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재 대표님께서 우리 건축하는 거 소개해주면 이제 커미션을 뭐 드린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미술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누구 그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우선 작가 있다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커미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돈 번다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제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 박은선 교수님이 멀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자산 이사장. 미래자산 이사장에 한번 하셨어 벌써. 하셨어요? 우리 다 처음에 했어. 다 했어요? 미래자산 이사장으로 앞으로 이것이 어떤 자산을 가질 것인가. 반갑습니다. 그 말씀. 그 대면인 대면연 올해 해 2023년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요. 한 분 한 분이 오늘 지금 정수연 우리 통섭예술인 정수연 우리 작가님이 보여준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창작에 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창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이상의 세계에서 뭔가 자기 어떤 상상을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창작을 한다는 작품은 말 그대로 우리 통섭의 힘입니다. 통섭의 어떤 힘을 불어넣어서 정말 오늘 작품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니까요. 작품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미래자산개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자산의 개발 내용이 오늘 여기 와서 예술인으로 뭔가 보물을 좀 이렇게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저도 이 전시회를 조금 더 빨리 좀 보고 싶었었는데 멀리 이 신세인 정력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정수연 통섭예술인이 이렇게 전시회를 한 이 힘이 바탕이 돼서 좀 2023년 개묘년에 뭔가 무궁무진한 뭔가 이렇게 희망과 이 뭔가 발전의 발자취가 이루어질 것 같다. 저도 오늘 여기서 기운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릴 내용들은 저도 우리 정수연 통섭예술인이 사실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 오셨는데요. 정말 저한테 엄청난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그림을 저한테 좀 선물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선물 내용의 주제가 제가 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주제로 조금 그려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그림이 저희들 양평에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아카데미 본부에 이제 준공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거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주제가 말 그대로 등용문, 중국의 화가의 용문에 가면은 등용문이라는 그런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올라온 물고기가 그거를 뛰어넘으면은 등용을 한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림을 우리 정수연 통섭예술인께서 창작을 넣어가지고 사실은 높이가 3m, 그 다음에 폭이 약 한 1.6m 정도 그런 가장 길고 이게 큰 그림을 이렇게 탄생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그때 오시면 공개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저는 실제로 그런 어떤 그림을 주제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선물 내용이 이제 그 가치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근데 보면은 그 그림만 보는 그 창작의 힘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나올 건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린 거는 저도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는 분야가 자산 개발과 자산 관리 분야 쪽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다져서 왔기 때문에 요 그림 내용의 그 예술 예술에 대한 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내용은 제가 좀 굉장히 촉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수연 통섭예술인 작가님하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좀 상생해 가면은 더더욱 뭔가 이렇게 많은 2023년도의 파워가 나올 것 같다. 좀 암암리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대가 4차 산업은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융합의 파워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가 이렇게 앉아서 좀 적어봤어요. 이게 메시지를 드리긴 드려야 될 건데 나도 하나 뭘 남겨놓고 갈까? 그러면 또 우리 통섭예술인 정수연 작가님이 또 상상의 창작을 불어넣어서 또 어떤 작품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적어봤는데요. 인간관계의 힘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노자가 얘기한 내용을 약간 내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내서 해봤는데요. 자동 시계가 인간관계는 자동 시계가 아니고 때때로 밥을 주고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노자가 얘기를 한 것을 응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 시계가 아니고 한번 창작에 대한 창의성에 대한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의 파워는 시대적으로 흐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계로 한번 저는 연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동 시계가 아니고 때때로 밥을 줘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조정해야지 된다. 이거는 조정해야 된다는 건 수동적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항시 수동적인 그런 일이 파워가 생긴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밥을 준다는 것은 태엽을 감아주잖아요. 그리고 시간 조정은 그러면은 무엇인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의 메시지를 4가지 내지 5가지로 한번 이렇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창작에 대한 상상력을 끌어내서 통섭의 파워를 불어넣어가지고 지금 그림을 끌어내는데요. 그 내용이 그림 내용 자체가 거짓에 대한 내용이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진실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인간관계의 어떤 내용들을 끌어내서 뭔가 시계로 연결을 했는데 시계의 시간 조정을 수동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잠깐 이걸 보면서 가서 이걸 적어봤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순수성, 아름다움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낸다. 진실적인 내용들의 파워가 우러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은 정말 천진난만하고 뭔가 자유스럽고 뭔가 모르게 공간 내용이 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추월해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공감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앉았어도 굉장히 유심 있게 들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차에 가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자체가 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림 자체가 정말로 훌륭한 뭔가 이렇게 작품이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다가오진 않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 속에는 정말 창작에 대한 창의성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돈의 가치로 따지면은 그거는 매길 수가 없는 것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작품은 이건 얼마짜리 될까 그러는데, 돈의 가치로 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돈의 가치보다 더 추월한 그런 어떤 그 창작에 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내용은 이거 한번 보세요. 아주 활력 있고 뭔가 이게 희망적인 내용이고 뭔가 다 공통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면서 이렇게 막 성질을 내면서 뭔가 따지고 그런 내용들인데, 이 작품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정말 너나 나나 그냥 똑같은 어떤 입지에서 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뭔가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통섭적인 그런 어떤 파워들이 막 이렇게 쌓여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딱 그냥 보면은 속으로 이 그림이 뭔가 통섭적으로 뭔가 이렇게 융화가 돼서 뭔가 이게 자율적인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겠다.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 이거 어떻고 그런 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그림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통섭의 파워를 불어넣어서 뭔가 이렇게 끌어낸 우리 통섭의 작가 선생님이신 우리 정수연 우리 작가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흔히 이렇게 풀어내지는 못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술이 발달되려면 이런 통섭 예술인들이 이렇게 창작과 창의적인 상상을 불어넣어서 이 그림을 끌어내는 이런 내용들은 애들부터 어른부터 이렇게 앞으로 미래 세계에 앞으로 많은 어떤 그림의 가치가 이렇게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한번 제 나름대로 소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정말 우리 정수연 통섭 예술인 우리 예술인께 다시 한 번 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또 이관희 회장님과의 얘기, 원님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이 예술의 귀한 세계를 오늘 우리 정수연 작가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눈이 호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품고 계시는 예술의 세계, 무한한 예술의 세계가 정말 많이 넓게 펼쳐져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뚝 서는 그런 작가님이 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원선 교수님께서 진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셔서 통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는데, 통섭이라는 것은 제가 정의할 적에 인문학과, 과학과, 예술이 합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합해지는 게 단순히 합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넘나들면서 더 진화 발전하는 거, 그걸 좀 통섭의 개념이라고 보고, 통섭이 생활화되려면 학습이 필요하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많이 봐야 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하나의 통섭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해본 것보다는 안 해본 게 더 많잖아요.
그 앞으로 남은 우리 여생은 안 해본 거 자꾸 도전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해봤는데 뭐 나 못 해봤는데 그러지 말고 안 해본 거일수록 더 의미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인들하고 책 쓰는 걸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7권을 만들었는데 1000권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실 책 쓰는데 사람 모으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글도 많이 읽고 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데 보통 책 써야 될 이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써가지고 여기서 그림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빈치형이라는 시를 썼어요. 우리 테스 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빈치형. 네, 그 소크라테스 형, 그래서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형이에요. 그래서 다빈치인데 빈치 형이라고 해가지고 테스 형하고 똑같은 글자 수로 해서 제가 빈치에 대한 시를 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곡을 만들었어요. 빈치 형이라고. 언제야? 네, 이게 2년 되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백령도 갔다 오고 나서 백령도라는 시를 써서 그건 트로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곡을 만들고 나니까 작곡가한테 부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작곡을 배워서 만들자. 글도 쓰고 그림도 우리가 그림도 그릴 수 있으니까 다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붙일 수 있는 미디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트를 1000곡을 만들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1000곡.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를 갖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그죠? 그래서 건강한 가요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되고 더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간이 또 그 가수님도 계시는데 다 재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재능들을 합해서 앞으로 다른 어떤 기회에서는 같이 뭐 미술전시할 때 같이 공연하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자산 개발 과정이 이제 사기 모집 중에 있잖아요. 사기.